왕도는 없다. 오로지 정도만 있을 뿐이다. 시골에서와 투자자들의 정도 찾기 그 세 번째 시간.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ABCD를 계속 그린 것은 실제로 제 매매 일지를 보고 ABCD 표시를 한 겁니다. 그냥 그대로. 잘하죠, 매매? 저렇게 하면 수익을 크게는 못 내릴지는 몰라도 절대로 손해보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해서 돈 버세요라는 얘기가 아니라 물론 사실 제가 어디 이것만 보고 매매를 하겠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냥 사례를 들은 것이죠. 아까 변동성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사례를 든 것입니다. 이대로만 해도 가만히 봐도 손실은 안 났겠지요. 손실 안 납니다. 절대로 안 납니다. 원칙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거를 그러면 이 비밀을 한번 캐봅시다. 왜? 이 아이는 왜 여기서 멈췄을까? 이렇게 가다가 어떤 거는 왜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더 가지 못하고 여기서 멈추고 어떤 거는 여기서 멈추고 이거는 왜 더 올랐을까? 가능했을까? 어떤 거는 왜 이쯤에서 멈추고 했을까라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 덩어리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로 보이는가 하면은 잔잔하게 많은 움직임들이 여러 개가 걸쳐져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이 40개의 봉을 중심으로 한 밴드입니다. 그러면 이게 10개 봉 기준으로 가거나 만약에 100개 봉 기준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 라는데 이 요소의 핵심 해답이 다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 그림을 보면은 생각이 많아집니다. 아까와 같은 40개의 봉으로 본 그림하고 지금처럼 200개의 봉으로 본 그림하고는 틀리지요. 큰 눈으로 200개의 봉으로 본 그림은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구간대까지는 그냥 어떤 흐름을 보여주더라도 안전한 매매를 해도 괜찮다는 것을 사실 보여주고 있었던 그림입니다. 여기서 돌파했던, 여기서 트레일 스톱, 여기서 채널 브레이크아웃이, 익스펜드 브레이크아웃이 200개의 봉에서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세적인 강력한 상승의 파동이 브레이크아웃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만약에 30분 봉으로 봤을 때 최소한 약 3개월 이상에 걸친 강력한 대세의 전환의 발생을 좁아진 변동성에서 넓어가는 변동성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40분 변동성 밴드로 봤을 때는 어떤 입장에 취해야 하는지는 사실 기본적으로 입장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반등시 매도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겠습니까? 조정시 매수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겠습니까? 정답은 정해져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아직 한 번도 변동성 밴드를 돌파한 적이 없는데 사실 죽으려고 그랬어요. 1월 13일 날. 그 다음에 극적으로 지금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여기서 벌써 시장이 안 좋다는 것을 경고신호를 우리는 이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시장 경고신호가 발생을 했죠. 여기서는 굉장히 위험한 구간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그림을 아마 이해가 가능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변동성이라는 개념 이해하시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뚫고 나갈 수 있는 자리가 있고 뚫고 나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닐 때가 있다. 가격적으로 시세가 가격을 고점을 돌파하더라도 이것은 진짜 돌파가 아닐 때가 있고 이 돌파는 진짜 돌파일 때가 있다. 이 차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현재 40개 봉의 볼린저 밴드에서 42평에서 볼린저 밴드의 변동성을 벗어나서 밴드 상단에 들어가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200개 봉의 밴드 상단 지점은 그 바로 위에서 저항선을 형성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변동성이. 이해가 되시지요? 그러나 10개 봉 내지 20개 봉의 밴드 상단의 변동성은 더 남아 있습니다. 위로. 그러면 단기적으로 주가는 더 고점 돌파해서 튕겨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항에 의해서 되돌아 들어오는 지점이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200개 봉에, 예를 들어 우리가 25분 봉이든 30분 봉이든 봉에 따라 틀리겠지만 200개 봉에 이평이 이렇게 가고 있다 하더라도 단기 이평들은 위쪽에서 밑으로 떨어지면서 40봉 이평, 60봉 이평에 수렴하는 지점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국면에 따라서 중요한 이평의 지점들을 찾아주는 것이 우리가 안 보고도 찾을 수 있는 지점이 바로 MACD 지표지 않습니까? MACD는 이평선이 만났다 헤어졌다 하는 것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이평선의 지지 반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MACD는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어떤 이평을 기준으로 삼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MACD라는 지표가 의미가 있는 거, MACD를 해보고 지표로서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되면 설정을 잘못한 겁니다. 현재 이 시세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세를 보면 이런 장기 이평 위에 중기 상승 추세가 펼쳐지면서 이렇게 가 있는 이 위치하고 장기 이평 위에 단기 이평이 이렇게 막 크로스해 나가서 막 벌리는 이 지점하고는 의미 있는 이평의 지점이 틀리죠. 만약에 장기 이평에 중기 이평이 막 골든 크로스를 내는 지점이라 하더라도 단기 이평은 이렇게 벌어져 있단 말이에요. 단기 이평이 이렇게 끌어올려야 중기 이평이 장기 이평을 그저 골든 크로스 하는 위치가 되잖아요. 만약에 이것이 한 점 지나버리면 장기 이평 위에 중기 이평이 이렇게 벌어져 있다 손 치더라도 실제로 단기 이평은 이렇게 와 있는 지점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내가 매매하고자 하는 국면이, 내가 보고자 하는 국면이, 내가 보고자 하는 변동성이 축소냐 넓어졌냐는 그 국면이, 변동성이 밴드가 좁아져 있는 국면은 어떤 의미 있는 이평 사이에 컨버전스, 서로가 수렴되어 있는 지점이 일 수가 있고요. 이것이 돌파되어서 변동성을 뚫고 나가는 지점에서는 어떤 의미 있는 이동평균선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어떤 이평선들은 지네들끼리 오히려 들어붙는 자리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평선이 벌어진다고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 지점에서는 이 이평과 이 이평은 벌어지는 확산으로서 출발하지만 반대로 그로 인해서 어떤 이평들은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수렴되는 자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MACD는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시세는 분산돼서 크게 확장되지만 MACD는 수렴되는, 영선으로 수렴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실제로 실제로 주가는 수렴됨에 있어도 MACD는 벌어지게 설정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해를 해서 사용하든지 사용하지 마십시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MACD는 RSI든 스타캐스틱이든 어떤 것이든지 보조지표 하나만 알아도 대단히 훌륭한 것이라고 제가 목이 트더라고 얘기해도 MACD는 잘 안 맞아. 나는 RSI를 배워볼까 뭐 이것도 잘 안 맞으니까 무슨 어떤 누가 얘기한 무슨 보석 상자를 사서 해볼까 뭐 이런 이상한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의 근원적인 이치의 맥은 무엇이냐면 지금 제가 드리고자 했던 이야기들의 맥은 무엇이냐면 시세의 응축과 분출의 지점들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세가 분출하면 다시 응축되려는 힘이 존재하고 시세가 응축되어 있으면 분출하는 힘이 존재합니다. 이 변정법이 역사가 그렇게 움직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만났다 헤어졌다 컨버전스 다이버전스 하면서 움직이는 것이 시세의 이치인데 시세가 이렇게 가다가 힘이 떨어지는 지점, 시세가 응축돼서 터지려는 지점, 이러한 지점의 고비마다 이만큼 올라서 응축될 때는 지표값들이 어떤 것이 의미가 있고 어떤 이평이 의미가 있는 지점이 될 수가 있고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응축될 때는 그 아래쪽 지표들의 응축이 의미가 있는 지점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보조지표 하나만 보더라도 요 구간까지는 보조지표 값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 구간만 벗어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지표가 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주식시장에서 칼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것들을 기본적인 원리를 만약에 이해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그냥 ATS 있는 대로 그냥 보고 책 사가지고 그대로 하면 죽으라고 계속 죽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 만약에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면 집에 가서 이해를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 친구가 던진 이야기는 이 화두는 어디까지 생각이 가야 할까를 생각해보고 그 방향성이 일부가 이해가 되시면 그 방향대로 나가셔야 됩니다. 강연이 끝나고